한국인의 전통 음식은 과거 수백 년간 먹어왔지만 암을 잘 초래하지 않았다가 최근 수십 년간 갑자기 암의 발생에 증가하는 이유는 섭취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암협회에서도 발표한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식품 5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한국 사람이 많이 먹는 음식 중에 암을 초래하는 한국 전통 음식은 우리나라에서 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에 비해서 마지막 자료가 나온 2021년 통계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암 발생이 급증했지만 특히 여성의 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위암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위라는 게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2019년 남성에게 폐암이 위암을 제치고 1위가 되었고 흡연을 하지 않는 여성들에게서도 폐암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여성들은 갑상선암과 유방암이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감소되지 않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남성들에서는 폐암과 전립선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암 발병률이 올라가는 이유는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에 간단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식습관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과거 30년간 고기, 생선, 우유 등 동물성 식품과 당류의 섭취가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암 발생률 증가와 거의 평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영향도 적지 않은데 우리나라 가정 어디에나 하나씩은 다 갖고 있는 테프론 냄비나 프라이팬 그리고 일회용 컵에 PFOA라는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프론 조리기구로 높은 온도로 조리를 하면 PFOA라는 발암 성분이 증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음식이 고온으로 조리될 때 발생하는 연기에도 발암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흡연을 하지 않는 여성들에게 폐암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설명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미국 암협회에서도 발표한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식품 5가지가 있는데요. 2013년 미국 암협회에서 발표한 암을 잘 초래하는 5대 식품으로 탄 고기, 핫도그, 감자튀김, 탄산음료, 도넛이 있습니다. 고기가 불에 타면 벤조피렌이나 HCA 등 발암물질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핫도그는 소시지와 빵의 결합인데 햄, 소시지, 베이컨 등의 가공육에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발암 성분이 함유되어져 있고 빵은 가공 탄수화물로 역시 암을 잘 유발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감자튀김은 튀기기 위해 식물성 기름을 고온으로 가열을 하면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어서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고 탄산 음료에는 액상과당이 함유되어 있는데 액상과당은 설탕이나 과일 속의 과당과는 달리 혈당을 급속히 올려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기 때문에 암을 유발할 수 있고 과일 속의 과당보다 혈액 속에서 단백질 성분과 잘 엉겨 붙어서 당단백 물질을 만들어서 염증을 잘 일으킵니다. 도넛은 통밀을 도정한 흰밀을 가루를 내어서 만든 밀가루로 만들고 설탕이나 과당을 넣고 기름에 튀겨낸 제품이기 때문에 성질은 식물이 맞지만 가공을 너무 많이 한 초가공 식품으로 암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이 많이 먹는 음식 중에 암을 초래하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한국 전통 음식은 흰밥, 김치와 전통 장류로 대표될 수 있겠는데 현미밥에 비해 흰밥은 혈당 스파이크를 잘 일으켜서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해서 암을 성장시키고 김치와 전통 장류에 많이 함유된 염분은 위암은 직접적으로 초래할 수 있고 다른 암들도 간접적으로 초래할 수 있어서 식물 성분이고 발효되어서 유산균이 많다는 장점을 상쇄시킬 정도로 암 유발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은 식품인데 발암식품을 먹었다고 무조건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고 암의 성장을 견인하는 암 촉진 인자와 겹쳐야 하는데 근래 30여 년간 동물성 식품의 섭취가 증가하면서 단백질을 과잉 섭취하게 되어서 이 과단백이 암 촉진 인자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당류의 섭취도 매우 많아졌는데 당류란 탄수화물을 가공을 해서 섬유질을 모두 없앤 상태로 소화 흡수와 빨라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탄수화물 식품, 다른 말로 단순 탄수화물이라고도 일컫는데 이런 당류의 섭취도 암 촉진 인자로 작용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최근 젊은이들의 회식 자리를 상상해 봅시다. 치킨은 필수템이고 떡볶이, 순대, 포테이토, 탄산음료, 과자들이죠. 이 모든 식품들이 초가공식품이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들입니다. 만약 이런 식품들을 계속 먹게 된다면 흰밥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비타민이 부족해서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등을 잘 일으키고 전통 장류와 김치는 염분이 많은데 염분은 세포의 신진대사를 방해해서 세포가 노쇠하거나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암을 초래할 수 있고 고염분은 고혈압의 원인도 됩니다.
한국인의 전통 음식은 과거 수백 년간 먹어왔지만 암을 잘 초래하지 않았다가 최근 수십 년간 갑자기 암의 발생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초가공식품인 당류와 육류의 섭취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결론적으로 육류는 좀 줄이고 당류는 자연에 가까운 식품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식 이외에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식습관이 몇 가지 있는데요. 회식을 하든지 뷔페에 가면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흡수될 만큼 흡수된 다음 흡수되지 못하고 남은 잉여 음식물들은 결국 체지방으로 쌓이게 되고 음식 속의 당과 지방은 대장에서 장내 세균에 의해 분해되면서 다양한 독성가스를 발산해서 장 내막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좌식 생활로 운동 부족은 원활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체중을 증가시키게 되고 면역체계의 기능을 방해해서 암세포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고 암세포를 발견하더라도 파괴할 힘이 약해서 결국 암이 유발되게 됩니다. 실제로 오사카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앉아서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1시간 증가할수록 대장암 사망 위험이 6%씩 높아졌다고 할 정도입니다. 누구나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기고 있지만 누구는 암 환자가 되고 누구는 되지 않는 이유는 말할 필요 없이 면역의 차이입니다. 면역 시스템은 외부 침입체를 차단하는 피부나 점막 등이 있지만 그 방어막을 뚫고 들어온 외부 침입체와 내부에서 생성된 불순물들을 처리하는 면역세포들이 있는데 이 면역세포의 차이에서 매일 새로 생기는 암세포들을 잘 처리해주면 암 환자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고 면역세포가 부실하면 암세포가 계속 분절해서 암 환자로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면역세포가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다수는 장에 있습니다. 장을 인사이드 밭 아웃사이드라고 부르는데 몸속에 있지만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부 침입체가 가장 많은 곳이 장이기 때문에 그것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면역세포를 많이 포진시켜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장의 건강이 바로 면역의 척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 건강을 위해서 섬유질이 많은 식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죠. 결론적으로 마음관리, 식사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장을 유지해야 건강한 면역을 유지할 수 있고 면역이 좋으면 암을 예방 및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암 환자분들이 암 진단을 받기 전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소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는 등 나름 건강관리를 열심히 했지만 암을 진단받은 후에 정기검진을 소홀히 했던 일을 후회합니다. 암은 1기는 물론 3기 암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증상이 생겼을 때는 이미 다른 곳으로 전이되었거나 온몸에 퍼진 경우가 꽤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암의 경우에는 술, 담배 외에 헬리코박터균 감염으로 위암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 중 헬리코박터균을 갖고 있는 사람이 70%에 이를 정도로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사해보고 치료해야 하고 같은 국이나 찌개에 여러 사람의 숟가락을 담그는 문화를 피해야 하겠습니다. 암은 이제 만성질환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찍 발견해서 치료를 잘하면 충분히 완치가 가능합니다. 과거처럼 암은 더 이상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방금 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충격이 그의 온몸을 뒤흔들 것입니다. 특히 암을 늦게 발견해서 병기가 꽤 된 환자의 경우에는 상실감이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 어떤 위로도 그의 마음을 안정시키진 못할 것입니다. 무심하게 뱉은 말 한마디가 환자에게는 비수처럼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직후에는 암 자체보다 엄청난 스트레스가 그를 더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위로한다고 다가서다가는 더 큰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환자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때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환자가 나와 같이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들게 해야 합니다. 환자의 상황과 감정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줘야 합니다. 환자가 혼란한 마음에서 말실수를 하더라도 건강할 때처럼 반박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의 절박한 신경을 이해하려는 공감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환자는 이 사람에게 나는 의미 있는 존재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겠죠. 암은 전염되는 병이 아닙니다. 환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늘 함께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 또한 옆 사람에게 옮기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을 멀리하지 않고 항상 가까이 하려는 자세는 환자에게 특별한 감정이 솟게 해줍니다. 의사를 면담할 때도 믿을 수 있는 가족이 함께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자는 마음이 불안해서 의사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치료 정보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의사의 말을 경청해서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은 환자가 치료받는 동안 조력자이자 동반자나 다름없습니다.
환자를 돕는 가족은 의사에게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치료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가족, 환자가 확실히 알아두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암과 싸우는 여정은 크고 작은 망설임들의 연속입니다. 그때마다 환자와 가족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가족 중에 선장 역할을 할 사람도 정해야 합니다. 암 환자의 주변에서는 엄청난 정보가 쏟아지고 있고 온갖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분수를 둘 것입니다. 투병 기간 또한 짧지 않습니다. 이럴 때 엄정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방향을 잡아갈 선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시간을 갖고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결정을 재촉해도 서두르지 않고 신중히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